여러분 닭 중에 닭 뭘까요? 닭형입니다. 닭형. 형님. 네, 닭형입니다. 닭형.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그렇지. 먹다 보면 빡빡하죠. 아 너무 지루하고 지겹죠. 닭다리살이 요즘에 많이들 나와요. 근데 이 닭형의 닭다리살은 그 중에서도 지방을 잘 걷어냈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살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잘라드릴게요. 자, 봐봐. 근데 부드러운데? 아 이거 젓가락도 잘리는데? 그래? 젓가락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게 지금 네. 훈제통 닭다리살이고요. 요거는 스리라차 소스. 요거거든요. 자, 이거 제가 야야 이거 봐라. 야 부드러워. 아 이거 이거. 근데 딱 이거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닭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미 찢을 때 알아요. 그렇죠. 이게 잘 익어서 부드러운 닭다리살인지 그렇지. 쫙 찢어지거든요. 선수는 야 맛있다. 이걸로 운동하면 운동할 만 나지. 그렇지 이걸로 하면 먹을만 하지. 가슴살로 조금 다이어트하게 버거우셨던 분들은 닭형의 통 닭다리살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근데 이건 치즈 맛이 나냐? 두 가지야. 불갈비 맛이랑 치즈 소시지도 있어요. 요것도 간식용도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닭형의 통 닭다리살 플러스 소시지까지 이거 꼭 한번 봐. 여기 맛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할 때 너무 좋은 간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맥주 안주 그지? 이런 걸로도 너무 어울리는 지금 맛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한번 사보세요. 이거 맛있는 닭입니다 지금. 닭형. 형. 자, 이적 시장 완성도 이제 맨유입니다. 네. 갈 길 바쁜 팀입니다. 맞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야 할 보폭도 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프랭키 더영이라는 본인들의 넘버원 타겟이 100% 영입이 아직 아니고 진행 중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 팬분들은 현재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상태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축구에서 그냥 경기로만 봐도 선제골이 중요하듯 이적 시장도 첫 맞아. 신호탄이 중요해요. 신호탄이 중요해요. 오피셜을 좀 일찍 띄우는 팀은 그 이후에도 비교적 선수 영입 발표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죠.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이 과정이 좀 더딘 팀은 더디지만 그래도 확실한 어떤 자원을 늦게라도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 그래도 괜찮은 다른 오피셜들까지 띄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늦으면 너무 늦거나 그치. 아예 그냥 늦거나 미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더용의 경우는 일단 이제 시작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패스트를 한번 보죠. 그런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방위적인 거의 전 포지션에 걸친 영입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일단 골키퍼, 대학 골키퍼가 좀 워낙에 잘해주죠. 문제없고. 딘 앤더슨 정도의 선수가 서브로 있긴 아까웠는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딘 앤더슨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백 라파엘 바란의 잦은 부상, 맥과이어의 잦은 실수, 에릭 바이는 떠날 것을 유력하고 그러면 남은 자원이 뭐 린델로프 아니면 필 존스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 있었죠. 한 명은 저는 필수적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맥과이어가 기존에 수행했던 주전 자리가 이제 거의 좀 기량을 우리가 믿고 보기에는 좀 불투명해진 부분이 있고. 글쎄요, 터너 감독이 어떤 식으로 맥과이어를 써서 살려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선수의 기량을 좀 저도 이게 우선 포지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 명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들어. 우선 포지션은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그죠. 있어요. 근데 센터백 보강 안 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이게 있는 애매해요.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지 않을까? 터너 감독의 축구로 봤을 때 분명히 센터백 라인부터 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걸 것이고 그렇죠. 네. 기존 센터백은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풀백 일단 루크 쇼가 지난 시즌 좀 잦은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 쇼가 못 나왔을 때 정말 백업으로서 텔레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백업이었죠. 텔레스가 근데 의외로 게임에서 꽤 좋아요. 많이 쓰잖아 피온에서도. 네, 피온에서도 많이 쓰고 피파 그 콘솔 쪽에서도 많이 본가에서도. 씁니다. 왜냐 네. 텔레스가 속도 능력치가 나쁘지 않게 찍히기 때문에 게임에선 좋으나 실제로는 그 플레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굉장히 불안한 선수고. 이 팀에 맞는 풀백은 공수에서 훌륭한 선수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수가 훌륭한데 부상이 많아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쳐. 근데 나는 과연 완비사카가 그 정도의 풀백인가? 난 이 선수가 서브로 밀리는 정도의 풀백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비사카가 만약에 서브야. 그러면 난 오케이 괜찮아. 왜냐면 서브급의 풀백은 아주 비슷한 정도의 풀백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치미카스 같은 선수가 좋은 풀백이라는 그렇죠. 거야. 네, 딱 서브인데 아주 서브로. 괜찮잖아. 그러나 오른쪽은 무조건 주전 쓸 수 있는 자원이 새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저 종윤 형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성장의 더디다 표현했던 거는 이 선수한테 어쨌든 그 엄청난 큰 금액을 준 영입이 어느 정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 이상으로 더 성장을 바라면서 좀 네.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팰리스 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수비도 공격도. 그래서 완비사카의 경우는 애매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지오고 달루를 계속 믿고 쓸 수 있는지도
애매하죠. 완비사카보단 주전으로 기용은 되겠죠. 그렇지. 갈로가.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그냥 묶어서 보겠습니다. 삼선은 맨유 팬들의 수건 사업이죠. 맞아요. 프레드 맥토미니 조합의 한계를 실감했죠. 프레드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맥토미니가 받쳐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맥토미니가 본인의 어떤 그 활동량의 장점을 살려줄 만큼 프레드가 받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각에게서도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 이 삼선 라인은 무너지고 말았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래도 정말 요긴하게 쓰였던 베테랑 네마냐 마티치는 로마로 팀을 떠났고요. 포그바도 나갔습니다. 포그바는 정말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계속 그 뭐랄까요, 막 그 아픈 뭐 걔가 골칫덩이였죠. 골칫덩이였죠. 네. 근데 나갔습니다. 이거는 좀 희소식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지난 시즌 임대를 가서 좋은 활약을 했던 제임스 가너가 복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의 활약도는 굉장히 높게 봤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은 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은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쳤고요. 이 공미 자리를 볼 수 있는 마타와 링가드는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미 자리는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아날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윙포워드 왼쪽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던 제이든 산초. 산초는 좋은 감독 만나서 좋은 풀백이랑 조합하면 저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후반기 때 경기 내용이 저는 꽤 긍정적인 올라왔었어요. 많았다고 봤어요. 산초는 그래서 좀 그 높게 보고 준주전 선수로 가능성을 보인 엘랑가. 좋은 서브. 네, 저도 그래서 준주전 선수라고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커로 써도 되고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경기에서 이 선수의 어떤 활동량. 엘랑가 정도의 어떤 투지와 활동량을 가진 선수는 의외로 강팀전에서 잘 쓸 수 있어요. 좋아요. 네, 이 선수의 스탯 생산력, 뭐 패스 전개 능력, 연계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전술적으로 이 선수가 활동량과 압박에서 많은 걸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침투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좋은 옵션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래시포드의 부진과 그린우드의 스캔들. 래시포드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맨유 팬들도 이 선수에 대한 애증이 좀 있더라고요. 애증이 있죠. 어쨌든 그동안 팀에 어려서부터 올라온 그게 있으니까.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선수가 활약도랑 별개로 경기력과 별개로 언제나 스탯이 생각보다 꽤 잘 찍히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를 주전급으로 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서브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래시포드 너무 애매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극적인 반등을 해낼 가능성이 나도 어렵다고 봐요.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임대 복귀한 마샬. 네, 그렇고 자 센터 포워드 호나우두의 존재감이 지난 시즌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 또 카바니가 나가면서 백업 생각은 해볼만 하죠. 네, 이렇게 센터 포워드까지 봤는데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역시 보강이 되면 당연히 좋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중요도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적 시장 한 번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2번에서 3번 정도에 걸쳐가면서 저는 좋은 선수 영입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100%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데려왔다가 안 돼 빼 하고 괜찮아? 콜.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 기존 자원들 중에 살아나는 자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솎아내고 이러다 보면 저는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이적 시장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포지션 이제 앞으로 어떤 순도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일단 터너 감독의 그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어 쪽에 저는 좀 비중을 뒀고요. 중수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 주전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포지션은 일부러 좀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중요도 순의 정리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삼선이고요. 프랭키 더용 얘기죠 결국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백. 센터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백을 높게 봐요. 네, 왜냐면 바란이 근데 이건 전제하겠습니다. 바란이 부상 없이 다음 시즌을 풀로 뛴 다음에 센터백은 후순위로 밀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센터백 다음이 어디예요? 풀백이요. 나는 풀백이 좀 우선인 것 같아. 그런 것도 풀백. 인정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이거는 같이 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저는 바란의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아직은 센터백을 높게 봤는데 당연히 풀백이 높게 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리고 풀백도 굉장한 코어인 게 안쪽으로 좁히는 상황에서 터너 감독의 빌드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풀백의 영향력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 풀백의 지금 그 어떤 완성도가 매우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풀백 쪽의 보강 포인트를 높게 잡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어딘가요? 다음이 이제 윙포워드. 나는 전망 공격수에 대한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호날두가 다음 시즌에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엔 터나의 축구는 굉장한 압박의 강도가 필요한데
이게 메시나 호날두가 지금 이 팀에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별개로 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전방위적인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활동량 높은 공격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호날두가 마지막 들어서 좀 더 중앙에서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많이 이 선수가 초중반에 뛸 때는 측면 쪽으로 빠지는데 맞아요. 예전처럼 호날두가 측면에서 속도를 내기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렇지. 보니까 오히려 종 쪽으로 내려오는 게 나아. 거기서 애매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 종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호날두의 어떤 백업에 대한 그 존재감 자체에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지전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윙포워드를 저는 좀 높게 봤습니다. 윙포 공격순이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센터 포워드 그다음 윙포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네. 있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포지션의 보강이 그렇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근데- 완성도에 네. 이번 시즌만 한쪽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워낙 많은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삼선을 가장 1순위로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도 프랭키 더용을 계속 이제 두드리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죠. 판매한 선수를 보겠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일단 FA로만 떠났고요. 폴 포그바 FA, 제시 링가드 FA, 에딘손 카바니 FA, 후안 마타 FA 그리고 리 그랜트 은퇴. 이런 선수, 포그바 같은 선수는 저런 선수가 참 이적료 없이 나간다는 게 다른 선수는 모르겠는데 네. 저 선수 데려온 값이 얼마냐.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짜증나는 일이라고 봐. 이 시기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라이브로 보신 팬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그바라는 선수를 추억할 때도 계속 이 안 좋은 감정이 당연하지. 오랫동안 예언을 될 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판매할 선수 중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그래 가라. 네, 임대 복귀를 했는데 지금 풀업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 80% 정도의 판매 확률이 있지 않나 싶고 딘 앤더슨은 노팅엄 포레스트 임대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헤아가 좀 다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데헤아가 뭐 팀을 떠나게 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딘 앤더슨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역시 좋은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딘 앤더슨은 앞으로 일단 이번에는 완전 이적 옵션 없이 그냥 임대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이 거치가 정해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고요. 에릭 바이, 필 존스, 티앙제 판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얘기인데요. 안토니 마샬은 다른 구단들의 제의가 부족해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브랜던 윌리엄스는 뉴스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잔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풀백 쪽에 아까 그 루크쇼의 백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브랜던 윌리엄스 사실 주 포지션은 오른쪽이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랬다 이제 레아트 때문에 왼쪽으로 갔죠. 1군에서 보여준 모습은 왼쪽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른쪽은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브랜던 윌리엄스는 노리치에서 보여줬던 그 왼쪽에서의 퍼포먼스는 괜찮았어요 나름. 저는 되게 높게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그래서 브랜던 윌리엄스는 자유에서 아마 왼쪽 풀백 백업 자리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쇼랑 브랜드님은 괜찮지 않나?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다루는 이유는 더선에서 판매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다. 예, 더선입니다. 네, 그냥 가볍게만 봐주세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언급만 하고요. 호날두 뉴스도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유력한 이적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결국엔 나는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긴 해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뭐 팀의 보강에 더딘 것에 불만이 있다. 아니면 뭐 무리뉴의 로마가 호날두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 같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자주 다루는 매체에서의 그 얘기들은 잔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기 나도 때문에 그래. 저도 이거 호날두의 어떤 그 뭐 팀을 떠날 것 같다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 인상적으로 듣진 않습니다. 그냥 좀 흘러가는 얘기로 듣고 있고요. 현재 포지션별 진행 상황을 보면 센터백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이제 팀버 얘기가 나왔죠.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자원이죠. 네. 센터백, 중미, 수미 이런 쪽으로 뭐 때에 따라서 왼쪽 스토퍼의 형태로 뭐 갈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아스날도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가능성 때문에 50%보다는 조금 낮은 예. 40%를 받고요. 팀버는 가능성이 매우 좀 많이 적어요.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월드컵 때문에 팀버가 자유를 좀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10% 오케이. 낮게 보겠습니다. 풀백 지금 이제 다비트 라움이라는 호펜하임의 왼쪽 풀백과 라움 또 요즘 얘기가 인기 좀 있어요. 많은 선수죠. 네, 근데 도르트문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선수가 리그를 이적할 그렇지. 가능성보다는 자국 리그를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는 맞아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링크가 난 기사의 개수가 많지 않고 도르트문트와의 경쟁까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30%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던 윌리엄스가 어쨌든 임대 복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왼쪽 풀백에 또 지금 링크가 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왠지 확률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30%.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브랜드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왜냐면 거기 아. 이거 원래 포지션이 거기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맨유 팬들은 그래도 쭉 왼쪽에서 1군에서 이제 성인 무대에서 뛰었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죠. 전 개인적으로 브랜든의 오른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미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미, 프랭키 도용이 이제 90% 가량 올라왔습니다. 합의가 한 이게 것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에드손 알바레스 마찬가지로 아약스 역시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터널 감독이라 그래. 네. 근데 그 기사가 그렇게 많이 언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0%를 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도용 90%.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공격형 미드필더 에릭센이 있죠. 지금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구단으로 좁혀졌거든요. 토트넘은 이제 여기서 이탈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릭센의 경우는 일단 60% 정도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사에서 브렌트포드가 제의한 어떤 그 조건보다 맨유 쪽에서 제의한 조건이 좀 더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 브루노가 부재했을 시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에릭센 같은 선수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좋은 맞습니다. 영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4-2-3-1로 포지션을 국한하지 않고 4-3-3으로 봤을 때 좌우 쪽에서의 어떤 중미나 메짤라도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릭센 보강된다면 매우 좋은 포인트가 물론 될 여기에 반더비크가 임대 복귀한다면 거기에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자, 윙포워드 안토니. 앙토니에 있죠. 네, 역시 근데 아약스. 이적료를 아약스가 좀 높게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률을 높게 좀 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링크나는 어떤 기사나 언급 횟수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있어요. 좀 많이 얘기가 있고요. 센터포워드 에바니우송이 있습니다. 근데 에바니우송을 만약에 데려온다고 한다면 포르투 선수거든요. 협상의 난이도가 상당한 그렇죠. 포르투 선수는 쉽게 내려오기 어렵죠. 포르투 보드진의 지금 어떤 행보가 에바니우송의 경우는 한 시즌 정도 더 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조를 지금 포르투 보드진이 가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처음에 찔렀는데 에바니우송이 조금 더 포르투 쪽에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좀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포르투가 판매를 한다 해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의 난이도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이적 시장에 이걸 다 채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지금 달성률이라고 보시나요? 더용 영입을 했잖아요. 네. 어... 된다 하면 네. 아직은 뭐 100%가 아닙니다. 맞아. 더 거의 영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 너무 많은 포지션을 이제 아직 시작이다.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단순히 더용 영입했다고 해서 이번 이적 시장 잘했다라고 라고 하기에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직은 다른 부분에 포인트가 많고 아직 구단이 해야 될 게 많다라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제로입니다. 된 게 없어요. 제로. 네. 근데 더영이 된다면 100점 만점에 현재 이적 시장만 놓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두세 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중에 절반은 내려와야 된다 쳤을 때 프랭키 더영 영입은 저는 된다면 절반. 딱 절반. 근데 지금 빵이다. 된 게 없잖아. 그럼요. 아직 오피셜이 아니니까. 되면 절반까지 올라온다. 저는 더용이 만약에 영입된다면 절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40%. 40. 네, 40% 정도로 보고 싶어요. 근데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만 다른 팀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프랭키 더용을 빠르게 이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네. 맨유도 원하는 이적 시장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